자, 태풍 관련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문제고요. 그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관측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풍속이 어떠한가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이 방위표를 통해서 지도를 보듯이 태풍 중심에 대해서 멀어짐에 따라서 풍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풍속은 빠르면 빠를수록 색깔이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숫자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풍속이 빠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지금 50으로 표현된 영역이 여기가 빠를 텐데, 자, 태풍 중심 먼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럼 태풍의 중심에 대해서 이 영역만 유독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 해서 등압선은 태풍 이동 방향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가정한다. 즉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태풍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등압선이 완전히 대칭이다. 이 간격이 양쪽이 다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은 지금 그림은 조금 대칭이 아니지만 실제로 대칭이다. 그러면 이 저기압에 의한 기압 분포에 의한 풍속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는 풍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고 있고, 우린 이걸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내용과 관련 지어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보게 되면, 자,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태풍 중심을 지나도록 이동 경로, 이동 방향을 결정을 해줄 텐데, 위험반원이 오른쪽에 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안전반원이 속력이 좀 늦고 낮고 속도가 좀 느리고, 이제 오른쪽인 위험반원이 속도가 빠르게끔 이렇게 이동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번, 태풍 중심 부근에서 수온약층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우리 용승은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엘니뇨 라니냐 다루기 전에 앞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그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물이 용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가 연안에서의 용승, 그 다음에 적도 용승, 강한 저기압이 지나갈 때 용승. 그래서 지금 니은번은 태풍과 같은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승,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에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반구에서 저기압, 지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어나가죠. 저기압 중심이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불어 들어온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할 테고, 위에서는 저기압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불어 나가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1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11번 문제였고요. 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 풍향 변화를 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기압이 보통 이렇게 기압이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다음 문제에서 기압이 같이 표현된 자료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세로축 보게 되면 풍속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풍향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로축에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점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풍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점이 찍혀 있는 지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니까 따라가 보면, 북서풍을 나타내고 있구나. 여기도 북서풍을 나타내고 있구나. 근데 같은 북서풍인데 좀 더 서쪽에 치우친 북서풍이고, 얘는 조금 더 가운데 북서풍이고, 이제 치우칠수록 그 방향으로 더 이게 가깝게 찍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점 3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풍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거의 서풍인데 약간 남쪽에 가까운 서풍,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속은요. 풍속은 이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풍속이 빨랐구나, 이 시점에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느렸구나, 이 시점에 또 풍속이 굉장히 증가를 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자료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관측소에서 방금 전에 이 태풍의 풍속과 풍향을 관측한 관측소에서 표층의 수온 변화를 측정을 한 건데, 자,
똑같은 기간이죠. 지금 A, B 기간 똑같은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수온이 꽤 높았어요. 꽤 높았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수온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게 되면 자, A 시기에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했으면 풍속이 계속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이 통과하는 순간 풍속이 굉장히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태풍의 눈에서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지금 보이지 않죠. 굉장히 끝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점차 낮아지는 거죠. 이건 태풍이 근접해가지고 태풍의 눈이 통과하진 않고 태풍이 근접해서 지나갈 때 가장 가까웠을 때 풍속이 빠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멀어지면서 풍속이 더 느려지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이 다 그랬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번의 B 시기에서 관측소는 태풍이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안전반원인지 위험반원인지 판단하려면 풍향 변화를 보면 되겠는데 자 B 시기 동안에 B 시기는 이때부터가 B 시기인데 자 풍향을 보게 되면 처음엔 대체로 이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고요. 그 이후에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방위표 한번 그려보고요. 북쪽, 동쪽. 처음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네요. 마지막에 서풍 지나가지고 남풍 계열의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그래서 풍향 변화는 반시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전반원에 위치한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시기의 급격한 수온 하강은 B시기에 통과하는 태풍을 강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온이 하강했다. 사실 이 자료를 안 봐도 되겠죠. 태풍의 이 지역의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태풍의 이제 잠열에 의한 수증기 응결에 의한 잠열 공급을 좀 방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료 먼저 보게 되면 자 풍향이랑 풍속 그리고 기압까지 세 개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로축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측소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태풍의 영향을 각각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위험반원에 속하고 하나는 안전반원에 속하고 이런 차이를 풍향으로부터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누가 더 태풍이 더 강하게 지나갔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풍속이나 기압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보게 되면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크다. 자, 그냥 풍속은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자료는 이 부분 설명을 해야겠네요. 점으로 표현된 건 이제 똑같이 풍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태풍이 근접을 할 때 기압은 쭉 낮아지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에 반면에 이제 기압이 가장 낮아졌을 때, 즉 태풍이 근접했을 때 점점 풍속이 빨라졌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풍속이 느려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방금 전에 표현했던 이 낮아졌다가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A와 B에서 모두 기압을 나타내는 거고 풍속은 이 아래쪽에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풍속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풍속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로 눈금이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가도 이제 중요하죠. 이걸 확인을 했을 때 똑같은 간격이니까 이제 동등한 비교가 될 겁니다. 보게 되면 풍속은 A에서 더 빨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태풍 중심까지 퇴전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이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태풍 중심까지 가까웠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위험반원에 속하고 안전반원에 속하고에 따라서 풍속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풍속이 직접적으로 태풍 중심까지 거리가 가까웠다를 말하는 지표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기압이 보다 확실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보다 많이 낮아졌던 건 관측소 A니까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B의 풍향 변화를 봤더니 자 B의 풍향은 처음에 거의 북풍이고요. 거의 북풍이었다가 중간에
북서풍, 그 다음에 서풍이 됐다가 남풍 계열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풍, 서풍, 남풍만 볼게요. 자, 방위표 그려주고요. 자, 북풍 계열 바람이 먼저 불었다. 그 다음에 서풍 계열이 불었고요. 남풍 계열 바람이 불었네요. 그러면 바뀐 순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2학년도 9월 평가원입니다. 자,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의 거리에 따라서 대략 나타냈다. 그랬을 때 A, B, C가 뭔지는 맞춰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눈금 숫자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변화는 양상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 그래프를 봤을 때 A 그래프는 중심 부근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일정 기간부터는 이제 중심에 가까워질 때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풍속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꾸준히 중심까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C는 강수량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강수량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 강수량이 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태풍의 구조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약한 하강기류 나타나는 곳 있는데 정란운이 형성돼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 구간이 강수량이 많은 구간이 특히 구름 발달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강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요, B는 강수량 틀렸죠? 아까 기압이라고 판단했고요. 지역 기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봤더니 강수량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지역 디귿이랑 니은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조밀하냐. 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 풍속이 빠르다. 풍속이 빠르다. 그러니까 더 조밀한 곳은 풍속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니은이 맞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입니다. 8번 문제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료가 어떤 태풍에 대한 기압과 풍속 자료가 나와 있고 순서는 없지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쭉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이게 기압일 거고요. 들쭉날쭉하고 뾰족뾰족하고 기압이 낮을 때 가장 최대값을 보이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풍속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역이 풍속, 니은이 기압 이고요. 나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어차피 교재에서도 잘 나와 있겠지만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태풍의 눈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동 경로상에서 P가 지금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은 걸 P 지역을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보기 보면요. 기압은 기역이다. 아까 틀렸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가 기간 동안에 풍향은 자, P는 안전반의 위치했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이건 그냥 배경지식으로 바로 풀면 되고. 자,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것이다. 지금 태풍의 눈이 P를 관측소를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가장 가까웠을 때 풍속이 최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자료에서 풍속이 최대가 되는 대충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태풍의 눈이 가장 근접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태풍은 근접했다가 이동한 상태의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이후 시점 어디여야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 나 그림에서의 풍속은 최대가 됐던 시기 이후의 시점의 풍속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3학년도 6월 8번 문제였고요. 자,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갔다. 이동 경로 나와 있고, 자, 오늘 21시에 촬영했다. 21시에 촬영했다라는 말에서 이미 적외 영상일 수밖에 없겠죠. 밤이니까.
자, 태풍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 나는 다음날 05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상 요소랍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자 풍향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풍향 변화를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관측한 것은 위험반응에 속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측소 A는 안전반응에 속해 있고 B는 이제 위험반응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AB가 관측소는 아니네요. 그냥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가 지금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곳은 이제 위험반응에 일부 속할 수가 있겠죠. 자, 8시, 08시, 11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위험반응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위험반응 쪽에 있는 여기 어디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이런 쪽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보면요. 기억번에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으로 불어나간다. 앞에서 풀어본 문제랑 이제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 저기압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오고 이렇게 불어 들어온 공기가 이제 상층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상층 대기 입장에서는 공기가 모여든 거죠. 모여들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갈 겁니다. 상층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기압 위에 상층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불어 나가는 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누가 더 높으냐? 자, 적외 영상에서 구름을 봤을 때 보다 밝게 보이는 것은 구름의 높이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제 그건 이제 온도가 더 낮은 걸 이제 관측을 한 거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고 낮다라는 것은 이제 높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외 영상에서 구름 색깔이 밝다. 그러면 고도가 높다. A가 높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아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9월 13번 문제 나왔네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자료가 또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향도 지금 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풍속이랑 기압.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는 구분할 수가 있죠. 점선이 기압일 거고, 실선이 풍속이겠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강수량도 주어져 있는데, 강수량이 대체로 이 시기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요. 자, 강수가 많다. 그러면 저근형 구름이 크게 발달을 했겠네요. 정란운이 잘 발달을 했던 거고. 자, 풍속이랑도 이제 관련을 지어보면 풍속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리고 기압이 굉장히 낮은 부근에 물론 기압이 가장 낮은 부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지날 때쯤에 이제 강수량도 더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요.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각은 이때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번에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자, 태풍의 눈이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풍속이 이제 낮게 되죠. 풍속이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는 낮습니다. 그때 이제 태풍의 중심부의 기압이 가장 낮기 때문에 기압의 값은 최저점을 찍고요. 풍속도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나네요. 물론 여기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걸 물어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 이전에 풍향이 서풍이었는가를 보고 있는데 서풍이 나타나는 시점은 태풍의 눈이 통과하고 나서가 이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에 관측소에서 공기의 연직 운동은 누가 더 활발하다. 공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할수록 구름이 더 높이 발달을 했을 거고 강수량이 더 높았겠죠. 그래서 그렇죠. T3가 더 활발한 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작년 수능이네요. 7번 문제였고요.
자, 어느 날 18시, 저녁 6시 지상일기도의 이동 경로고,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거다. 어디가 비가 많이 왔느냐 색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지역 C, D의 강수량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C가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쪽이 저군용 구름이 잘 발달을 했겠구나, 상승 기류가 강했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 볼게요. 기억번의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풍속 비교 이제 뭘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등압선 간격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B가 더 풍속이 크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공기의 연지군동은 아까 강수량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C 지점이 활발하겠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C 지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그림이 같은 시기니까 겹쳐서 보게 되면 C는 지금 가 그림에다 표현을 하면 한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오른쪽에 한 이 정도쯤 그려주면 되겠네요. 대략 제주도랑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쯤에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C인데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태풍 중심을 향해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졌는데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대략 지금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되고 일단 C의 위치는 안전반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반원이니까 관측소 기준으로 바람이 대체로 일단 서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북풍이냐 남풍이냐, 북풍 계열이냐 남풍 계열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태풍 주변부, 그러니까 태풍을 중심으로 저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태풍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은 대체로 북풍 계열로 불어야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풍 계열이 되려면은 바람이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될 텐데, 이것보다는 북풍 계열 바람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야 될 거다. 만약에 B의 위치라면은 남풍 계열 바람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겠네요. C의 위치는 일단 안전반원의 위치를 해 있고 태풍 중심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려면 북풍 계열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반원이라는 것이 이제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는 보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네요. 여기서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랬습니다. 평가원에서 낸 것들이 대체로 그런 정답 분포를 보이네요. 몇 문제 안 되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화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23분 정도가 됐네요. 이제 아마 본 수업 시간에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마련한 건데, 시간이 되면 또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왔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짚어주면서 질문 받으면 더 짧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상도 별도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